인생 100세 시대. 우리는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60세 이후 우리의 몸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지식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운동이라는 개념을 넘어 하나의 철학으로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운동에 대한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더 힘들게, 더 빠르게, 혹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미적인 몸을 쫓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 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적인 움직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피트니스라는 개념은 과시와 경쟁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운동은 고통스러워야만 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쑤셔야만 가치가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우리에겐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대화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 삶의 지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목표는 최고의 기량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보존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0년 전의 내가 아닌 바로 오늘의 나에게 맞는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데에는 엄청난 힘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화에는 적응이 필요하지 스스로를 벌하는 채찍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운동 전 몸을 푸는 준비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는 그 자체로 최고의 약입니다. 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걷는 것은 우리 몸을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저평가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굳어진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기분을 좋게 만들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걷기가 우리 일상의 리듬과 안정감을 되찾아준다는 사실입니다. 걷기를 통해 우리는 주변 환경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항 운동입니다. 물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끝없는 횟수를 반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닮은 사려 깊고 기능적인 근력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맨몸 운동, 가벼운 고무밴드나 아령을 이용해 의자에서 일어나고 선반 위에 물건을 꺼내고 장바구니를 드는 등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힘을 기르는 것이죠. 바로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의 자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이 시기의 근력 운동에는 거의 영적인 수준의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덤벨을 한 번 들어 올릴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나는 여전히 강하다.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물학적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미 근력 운동이 근육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과 균형 감각, 호르몬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나와 싸우는 몸이 아닌 나와 함께 일하는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보통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영역입니다. 요가, 스트레칭, 태극권과 같은 운동은 그저 부드러운 대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공간 속에서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인지하는 고유 수용 성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인 낙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깊이 숨쉬며 온전히 집중하여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적인 깊이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 몸이 단지 나를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이 아니라 지혜로운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쑤시는 통증, 뻣뻣한 근육, 요가 자세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그것은 벌을 달라는 신호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온전히 현재에 머물러 달라는 몸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교를 멈추고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교는 수치심을 낳고 수치심은 우리를 몸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호기심은 몸과 마음을 잇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줍니다. 판단에서 관찰로, 밀어붙이는 것에서 귀 기울이는 것으로, 고치려는 시도에서 다시 세우는 과정으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위대한 변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움직임이 당신의 지혜를 반영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젊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움직이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들어온 방식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다이어트나 칼로리 계산 혹은 최신 유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 내 몸을 채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 음식은 더 이상 단순히 맛이나 체중 관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음식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의 에너지와 힘, 그리고 명료한 정신을 재건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한 입 한 입이 선택이며 매 끼니는 내 몸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내가 건강하게 번성하길 바란다. 우리 대부분은 수십 년간 음식이 가진 이 조용한 힘을 무시하거나 잘못 사용해왔습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 문화에 휩쓸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을 쫓아 이 방법에서 저 방법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어느새 음식은 보살핌과 정성이 아닌 통제와 죄책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바꿀 때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우리의 영양학적 필요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근육량은 줄어들며 뼈의 밀도는 약해지기 쉽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우리 몸이 특정 영양소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상실로 볼 것이 아니라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합시다. 가공되지 않은 영양이 풍부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근육을 보호하고 재건하기 위한 양질의 단백질, 뇌 기능과 호르몬 균형을 위한 건강한 지방, 그리고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 에너지를 공급하는 오색찬란한 채소와 과일. 복잡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며 진짜 음식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단순한 근육 생성원을 넘어 우리 몸의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식욕을 안정시킵니다. 안타깝게도 60세 이상 인구의 상당수가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 상태에 있지만 그 중요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움직임과 결합되었을 때 단백질 섭취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보디빌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강인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처럼 내 몸을 소중히 영양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인 저강도 탈수 상태로 살아갑니다. 물은 소화, 인지 기능, 혈액순환을 돕고 심지어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값비싼 영양제를 찾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디저트를 먹었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끼를 걸렀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죄책감과 통제의 굴레에 가둡니다. 하지만 음식을 시험이 아닌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는 처벌 대신 영양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수치심이 아닌 힘을 위해 먹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나 유행에 영양 섭취의 주권을 내어주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을 먹어도 될까?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이 생리학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음식의 무게를 재고 모든 한 입을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성과 의도는 필요합니다. 천천히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지금 당장이 아니라 2시간 후에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과 통제가 아닌 지혜와 신뢰에 기반한 내 몸과의 진정한 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음식은 정보이고 우리 몸에게 보내는 지침서입니다. 매 끼니는 강인함을 위한, 명료함을 위한, 그리고 내 삶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한 한 표의 투표와 같습니다. 작아지기 위해 먹지 말고 강해지기 위해 드십시오. 3번째, 회복입니다. 솔직히 말해 60세 이후에 몸을 다시 세우는 것은 운동과 음식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간단했다면 우리 모두는 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진실은 회복 없이는, 즉 우리 몸의 내적 리듬과 신경계에 대한 세심한 관심 없이는 다른 어떤 노력도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은 쉴 때 재건되고 속도를 늦출 때 스스로를 조절하며 노력에 상응하는 휴식의 공간을 허락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휴식은 진보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수면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대여섯 시간으로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깊고 방해받지 않는 질 좋은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운영체제를 재부팅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이 정리되고 호르몬이 조절되며 근육이 회복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게 유지시켜 복부 비만, 감정 기복, 혈당 문제,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일으키는 도미노 효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노력에 반하는 행동만 멈춘다면 몸은 끊임없이 균형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불안감을 유발하는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대신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듣고 깊은 호흡을 하며 몸에게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주세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경제적 걱정,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조용하지만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우리 몸이 항상 투쟁도피 모드에 있으면 소화나 면역 기능, 근육 회복과 같은 중요한 기능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 마음 챙김은 유행이 아닌 생존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단 5분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심박수를 낮추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신경계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휴식입니다. 우리 몸이 본래 설계된 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추고 중립 상태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장은 더 많은 것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기꺼이 내려놓을 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입니다. 몸을 다시 세우는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잘 움직이고 잘 먹고 깊이 잠을 자도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의 몸 제거는 단순히 신체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영적인 여정입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되찾고 내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60대에 접어들면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제 속도를 늦추고 뒤로 물러나 눈에 띄지 않게 될 시간이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내면화하여 더 작고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이야기의 다음 장을 다시 쓰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젊음을 억지로 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얻은 힘과 자기인식을 온전히 껴안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감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반복과 도전을 통해 성장합니다. 누구도 보지 않을 때, 특히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내면은 단단해집니다. 가치관과 일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자신감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잣대로 나의 발전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진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가? 그 살아있다는 감각이야말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리를 형성합니다. 자신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믿으면 우리의 뇌와 몸은 실제로 기능 저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화를 확장의 기회로 지혜를 깊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서게 됩니다. 더 당당하게 서고 더 깊이 숨쉬며 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 마음의 리드를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몸을 다시 세우십시오. 잘 먹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깊이 휴식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의 내면의 주권을 되찾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이 장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명확하고 타협 없는 모습으로 다시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막 다시 시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당신이 저자가 되어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인생 100세 시대. 우리는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60세 이후 우리의 몸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지식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운동이라는 개념을 넘어 하나의 철학으로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운동에 대한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더 힘들게, 더 빠르게, 혹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미적인 몸을 쫓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 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적인 움직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피트니스라는 개념은 과시와 경쟁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운동은 고통스러워야만 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쑤셔야만 가치가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우리에겐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대화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 삶의 지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목표는 최고의 기량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보존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0년 전의 내가 아닌 바로 오늘의 나에게 맞는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데에는 엄청난 힘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화에는 적응이 필요하지 스스로를 벌하는 채찍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운동 전 몸을 푸는 준비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는 그 자체로 최고의 약입니다. 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걷는 것은 우리 몸을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저평가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굳어진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기분을 좋게 만들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걷기가 우리 일상의 리듬과 안정감을 되찾아준다는 사실입니다. 걷기를 통해 우리는 주변 환경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항 운동입니다. 물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끝없는 횟수를 반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닮은 사려 깊고 기능적인 근력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맨몸 운동, 가벼운 고무밴드나 아령을 이용해 의자에서 일어나고 선반 위에 물건을 꺼내고 장바구니를 드는 등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힘을 기르는 것이죠. 바로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의 자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이 시기의 근력 운동에는 거의 영적인 수준의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덤벨을 한 번 들어 올릴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나는 여전히 강하다.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물학적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미 근력 운동이 근육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과 균형 감각, 호르몬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나와 싸우는 몸이 아닌 나와 함께 일하는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보통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영역입니다. 요가, 스트레칭, 태극권과 같은 운동은 그저 부드러운 대안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공간 속에서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인지하는 고유 수용 성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인 낙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깊이 숨쉬며 온전히 집중하여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적인 깊이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 몸이 단지 나를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이 아니라 지혜로운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쑤시는 통증, 뻣뻣한 근육, 요가 자세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그것은 벌을 달라는 신호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온전히 현재에 머물러 달라는 몸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교를 멈추고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교는 수치심을 낳고 수치심은 우리를 몸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호기심은 몸과 마음을 잇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줍니다. 판단에서 관찰로, 밀어붙이는 것에서 귀 기울이는 것으로, 고치려는 시도에서 다시 세우는 과정으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위대한 변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움직임이 당신의 지혜를 반영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젊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움직이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들어온 방식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다이어트나 칼로리 계산 혹은 최신 유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 내 몸을 채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 음식은 더 이상 단순히 맛이나 체중 관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음식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의 에너지와 힘, 그리고 명료한 정신을 재건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한 입 한 입이 선택이며 매 끼니는 내 몸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내가 건강하게 번성하길 바란다. 우리 대부분은 수십 년간 음식이 가진 이 조용한 힘을 무시하거나 잘못 사용해왔습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 문화에 휩쓸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을 쫓아 이 방법에서 저 방법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어느새 음식은 보살핌과 정성이 아닌 통제와 죄책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바꿀 때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우리의 영양학적 필요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근육량은 줄어들며 뼈의 밀도는 약해지기 쉽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우리 몸이 특정 영양소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상실로 볼 것이 아니라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합시다. 가공되지 않은 영양이 풍부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근육을 보호하고 재건하기 위한 양질의 단백질, 뇌 기능과 호르몬 균형을 위한 건강한 지방, 그리고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 에너지를 공급하는 오색찬란한 채소와 과일. 복잡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며 진짜 음식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단순한 근육 생성원을 넘어 우리 몸의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식욕을 안정시킵니다. 안타깝게도 60세 이상 인구의 상당수가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 상태에 있지만 그 중요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움직임과 결합되었을 때 단백질 섭취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보디빌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강인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처럼 내 몸을 소중히 영양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인 저강도 탈수 상태로 살아갑니다. 물은 소화, 인지 기능, 혈액순환을 돕고 심지어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값비싼 영양제를 찾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디저트를 먹었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끼를 걸렀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죄책감과 통제의 굴레에 가둡니다. 하지만 음식을 시험이 아닌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는 처벌 대신 영양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수치심이 아닌 힘을 위해 먹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나 유행에 영양 섭취의 주권을 내어주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을 먹어도 될까?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이 생리학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음식의 무게를 재고 모든 한 입을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성과 의도는 필요합니다. 천천히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지금 당장이 아니라 2시간 후에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과 통제가 아닌 지혜와 신뢰에 기반한 내 몸과의 진정한 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음식은 정보이고 우리 몸에게 보내는 지침서입니다. 매 끼니는 강인함을 위한, 명료함을 위한, 그리고 내 삶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한 한 표의 투표와 같습니다. 작아지기 위해 먹지 말고 강해지기 위해 드십시오. 세 번째, 회복입니다. 솔직히 말해 60세 이후에 몸을 다시 세우는 것은 운동과 음식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간단했다면
우리 모두는 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진실은 회복 없이는, 즉 우리 몸의 내적 리듬과 신경계에 대한 세심한 관심 없이는 다른 어떤 노력도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은 쉴 때 재건되고 속도를 늦출 때 스스로를 조절하며 노력에 상응하는 휴식의 공간을 허락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휴식은 진보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수면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대여섯 시간으로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깊고 방해받지 않는 질 좋은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운영체제를 재부팅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이 정리되고 호르몬이 조절되며 근육이 회복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게 유지시켜 복부 비만, 감정 기복, 혈당 문제,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일으키는 도미노 효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노력에 반하는 행동만 멈춘다면 몸은 끊임없이 균형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불안감을 유발하는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대신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듣고 깊은 호흡을 하며 몸에게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주세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경제적 걱정,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조용하지만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우리 몸이 항상 투쟁도피 모드에 있으면 소화나 면역 기능, 근육 회복과 같은 중요한 기능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 마음 챙김은 유행이 아닌 생존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단 5분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심박수를 낮추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신경계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휴식입니다. 우리 몸이 본래 설계된 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추고 중립 상태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장은 더 많은 것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기꺼이 내려놓을 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입니다. 몸을 다시 세우는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잘 움직이고 잘 먹고 깊이 잠을 자도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의 몸 재건은 단순히 신체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영적인 여정입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되찾고 내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60대에 접어들면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제 속도를 늦추고 뒤로 물러나 눈에 띄지 않게 될 시간이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내면화하여 더 작고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이야기의 다음 장을 다시 쓰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젊음을 억지로 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얻은 힘과 자기인식을 온전히 껴안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감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반복과 도전을 통해 성장합니다. 누구도 보지 않을 때, 특히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내면은 단단해집니다.
가치관과 일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자신감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잣대로 나의 발전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진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가? 그 살아있다는 감각이야말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리를 형성합니다. 자신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믿으면 우리의 뇌와 몸은 실제로 기능 저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화를 확장의 기회로 지혜를 깊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서게 됩니다. 더 당당하게 서고 더 깊이 숨쉬며 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 마음의 리드를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몸을 다시 세우십시오. 잘 먹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깊이 휴식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의 내면의 주권을 되찾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이 장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명확하고 타협 없는 모습으로 다시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막 다시 시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당신이 저자가 되어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인생 100세 시대. 우리는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60세 이후 우리의 몸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지식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운동이라는 개념을 넘어 하나의 철학으로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운동에 대한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더 힘들게, 더 빠르게, 혹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미적인 몸을 쫓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 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적인 움직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피트니스라는 개념은 과시와 경쟁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운동은 고통스러워야만 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쑤셔야만 가치가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우리에겐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대화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 삶의 지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목표는 최고의 기량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보존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0년 전의 내가 아닌 바로 오늘의 나에게 맞는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데에는 엄청난 힘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화에는 적응이 필요하지 스스로를 벌하는 채찍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운동 전 몸을 푸는 준비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는 그 자체로 최고의 약입니다. 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걷는 것은 우리 몸을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저평가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굳어진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기분을 좋게 만들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걷기가 우리 일상의 리듬과 안정감을 되찾아준다는 사실입니다. 걷기를 통해 우리는 주변 환경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항 운동입니다. 물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끝없는 횟수를 반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닮은 사려 깊고 기능적인 근력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맨몸 운동, 가벼운 고무밴드나 아령을 이용해 의자에서 일어나고 선반 위에 물건을 꺼내고 장바구니를 드는 등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힘을 기르는 것이죠. 바로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의 자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이 시기의 근력 운동에는 거의 영적인 수준의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덤벨을 한 번 들어 올릴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나는 여전히 강하다.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물학적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미 근력 운동이 근육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과 균형 감각, 호르몬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나와 싸우는 몸이 아닌 나와 함께 일하는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보통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영역입니다. 요가, 스트레칭, 태극권과 같은 운동은 그저 부드러운 대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공간 속에서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인지하는 고유수용 성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인 낙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깊이 숨쉬며 온전히 집중하여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적인 깊이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 몸이 단지 나를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이 아니라 지혜로운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쑤시는 통증, 뻣뻣한 근육, 요가 자세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그것은 벌을 달라는 신호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온전히 현재에 머물러 달라는 몸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교를 멈추고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교는 수치심을 낳고 수치심은 우리를 몸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호기심은 몸과 마음을 잇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줍니다. 판단에서 관찰로, 밀어붙이는 것에서 귀 기울이는 것으로, 고치려는 시도에서 다시 세우는 과정으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위대한 변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움직임이 당신의 지혜를 반영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젊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움직이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들어온 방식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다이어트나 칼로리 계산 혹은 최신 유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 내 몸을 채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 음식은 더 이상 단순히 맛이나 체중 관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음식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의 에너지와 힘, 그리고 명료한 정신을 재건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한 입 한 입이 선택이며 매 끼니는 내 몸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내가 건강하게 번성하길 바란다. 우리 대부분은 수십 년간 음식이 가진 이 조용한 힘을 무시하거나 잘못 사용해왔습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 문화에 휩쓸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을 쫓아 이 방법에서 저 방법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어느새 음식은 보살핌과 정성이 아닌 통제와 죄책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바꿀 때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우리의 영양학적 필요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근육량은 줄어들며 뼈의 밀도는 약해지기 쉽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우리 몸이 특정 영양소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상실로 볼 것이 아니라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합시다. 가공되지 않은 영양이 풍부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근육을 보호하고 재건하기 위한 양질의 단백질, 뇌 기능과 호르몬 균형을 위한 건강한 지방, 그리고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 에너지를 공급하는 오색찬란한 채소와 과일. 복잡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며 진짜 음식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단순한 근육 생성원을 넘어 우리 몸의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식욕을 안정시킵니다. 안타깝게도 60세 이상 인구의 상당수가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 상태에 있지만 그 중요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움직임과 결합되었을 때 단백질 섭취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보디빌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강인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처럼 내 몸을 소중히 영양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인 저강도 탈수 상태로 살아갑니다. 물은 소화, 인지 기능, 혈액순환을 돕고 심지어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값비싼 영양제를 찾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디저트를 먹었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끼를 걸렀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죄책감과 통제의 굴레에 가둡니다. 하지만 음식을 시험이 아닌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는 처벌 대신 영양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수치심이 아닌 힘을 위해 먹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나 유행에 영양 섭취의 주권을 내어주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을 먹어도 될까?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이 생리학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음식의 무게를 재고
모든 한 입을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성과 의도는 필요합니다. 천천히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지금 당장이 아니라 2시간 후에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과 통제가 아닌 지혜와 신뢰에 기반한 내 몸과의 진정한 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음식은 정보이고 우리 몸에게 보내는 지침서입니다. 매 끼니는 강인함을 위한, 명료함을 위한, 그리고 내 삶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한 한 표의 투표와 같습니다. 작아지기 위해 먹지 말고 강해지기 위해 드십시오. 3번째, 회복입니다. 솔직히 말해 60세 이후에 몸을 다시 세우는 것은 운동과 음식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간단했다면 우리 모두는 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진실은 회복 없이는, 즉 우리 몸의 내적 리듬과 신경계에 대한 세심한 관심 없이는 다른 어떤 노력도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은 쉴 때 재건되고 속도를 늦출 때 스스로를 조절하며 노력에 상응하는 휴식의 공간을 허락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휴식은 진보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수면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5-6시간으로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깊고 방해받지 않는 질 좋은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운영체제를 재부팅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이 정리되고 호르몬이 조절되며 근육이 회복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게 유지시켜 복부 비만, 감정 기복, 혈당 문제,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일으키는 도미노 효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노력에 반하는 행동만 멈춘다면 몸은 끊임없이 균형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불안감을 유발하는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대신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듣고 깊은 호흡을 하며 몸에게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주세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경제적 걱정,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조용하지만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우리 몸이 항상 투쟁 도피 모드에 있으면 소화나 면역 기능, 근육 회복과 같은 중요한 기능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 마음 챙김은 유행이 아닌 생존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단 5분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심박수를 낮추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신경계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휴식입니다. 우리 몸이 본래 설계된 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추고 중립 상태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장은 더 많은 것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기꺼이 내려놓을 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입니다. 몸을 다시 세우는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잘 움직이고 잘 먹고 깊이 잠을 자도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의 몸 제거는 단순히 신체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영적인 여정입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되찾고 내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60대에 접어들면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제 속도를 늦추고 뒤로 물러나 눈에 띄지 않게 될 시간이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